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세종자이더시티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7월 16일날 모집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이 세종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대형평수가 1200가구 이상 되기 때문에 일반 분야 가점제나 추첨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이지만, 특별 분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특별 분양에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 분양에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종시 청약시장에서 큰 틀을 차지하고 있던 공무원 이전 특공이 폐지가 되면서 첫 번째 분양 아파트인 이 세종자이더시티는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 특별 분양 같은 경우도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공급 물량 자체가 일단 증가를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공급 물량도 증가되지만 반면에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 대상자도 확대가 되는 그런 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분양 같은 경우도 경쟁이 더 치열하게 예상이 됩니다. 이 특별 공급 중에 신혼부부랑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이 소득 기준 완화 기준이 2월 2일 개정되고 공표돼서 2월 2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2월 달에 분양을 마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아 같은 경우는 이 소득 완화 기준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양된 세종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이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 완화가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해당돼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소득 요건 변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나 한번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 기존에는 우선 배분이 75%, 일반이 25%였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120%였는데 이 요건이 완화돼서 우선 공급은 70%, 일반 공급이 30%로 조정이 됐고, 우선 공급의 소득 기준은 똑같은 기준인데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입니다. 근데 일반 부분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가 140%, 맞벌이가 160%로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신청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민영 같은 경우 우선 일반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일단 우선 70%, 일반 30%로 규정이 별도로 생겼고, 평균 소득이 130%였는데 소득 기준이 우선이 130%, 일반이 160%로 소득 기준이 이렇게 완화 적용됐고, 이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 소득 기준 완화 적용이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소득 기준 완화 조건을 꼭 체크를 하셔서 특별 공급 신청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가 2월 달에 분양했던 리첸시아 파밀리의 H2 블럭의 모집 공고 자료인데, 이 소득 기준 완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 완화 기준이 적용 안 돼서 우선 공급 75%, 일반 공급 25%로 모집 공고가 나왔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50%, 기타 지역 50%로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양을 앞두기는 세종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 완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 우선 공급 70%, 일반 공급 30%로 표시가 되고 공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우선 공급 70%, 일반 공급 30%로 해가지고 공급 물량 세대수가 공고가 나올 겁니다. 나머지 다자녀 가구, 노부부양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50%, 기타 50%, 해당 지역 50%, 기타 50%, 이 기준으로 공급 세대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현재 특별공급 중에 기관특공 같은 경우는 사전 일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관특공의 물량을 살펴보면 추천이 15가구, 예비가 75가구입니다. 이번에 공급된 8사 타입이 148세대입니다. 이 공급 세대수 기준으로 기관특공이 10%이기 때문에 15가구가 지금 기관특공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특별공급의 물량은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특공 20%, 생애 최초가 15%, 이런 식으로 특별공급의 물량이 배정돼서 모집공고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 조건이나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아파트는 8호평방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공급이 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청약하는데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조건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 내 7년 이내여야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재혼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권 같은 경우,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자산 기준이 있는데, 세종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자산 기준은 없고 소득 기준만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만 참고하시고 분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에 이제 70%가 배정되고 일반에 이제 30%가 배정되는데, 우선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은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 일반 같은 경우는 외벌이가 140%, 맞벌이 160%의 소득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선 같은 경우 맞벌이 소득 기준이 120%인데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맞벌이인 경우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만약 초과 시에는 일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같은 경우도 맞벌이인 경우에 부부 중 1인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을 합산하는 기준은 세대주 및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소득을 합산을 해서 이 합산 소득을 적용을 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가구원 수에는 태아를 포함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가구원 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득 기준표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 기준표인데,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이 소득 기준표가 모집 공고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케이스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일반 공급 중에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신혼부부 이제 모두가 맞벌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160% 이하인데 3인 이하 기준으로 월 964만 8,256원 이하의 소득이면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 자녀가 없고 본인이랑 배우자 2인만 있는 경우는 이 소득 기준표에서 3인 이하 기준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공급이나 일반 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고, 이 경우에 임신 중이거나 입양 중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2순위 같은 경우는 무자녀나 2018년 12월 11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경과되신 분이 2순위인데, 이 세종자이더시티 같이 관심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그런 아파트 분양에서는 2순위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 내에서 이제 경쟁이 있는 경우는 해당 주택의 건설 거주자한테 우선권이 주어지고, 태아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자녀 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 세종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은 있어야 당첨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애 최초 이제 특별공급인데, 해당되는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공이랑 똑같이 8호평방미터 이하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의 아파트에 특공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4개월이 이제 충족돼야 되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세대원은 안 되고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에만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까지 평생 무주택이었던 분들한테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도 신혼부부랑 비교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청약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 재혼을 포함해서 혼인환자나 입양 포함해서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이 청약할 수가 있고,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최근 1년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5년이란 기간은 비연속적으로 5년이면 해당이 되고, 최근 이제 1년 기간이 12개월 이하 근무하고 이제 납부한 경우는 1년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생애 최초의 이제 소득 기준 변화된 부분도 세종시 분양에서는 세종자이더시티가 첫 번째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선 70%, 일반 30%로 배정이 되고, 우선 같은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연평균 소득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 같은 경우는 연평균 소득이 160%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연평균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는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인 자의 소득을 합산을 하는 거고, 가구 원수 기준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제 해당되고, 직계존속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포함이 됩니다. 예정대로 이제 7월 16일 날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모집 공고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모집 공고에 가구당 이제 월평균 소득 기준표가 제시가 될 겁니다. 이 세종 자유도시 같은 경우 일반 같은 경우 964만 8,256원 이하인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이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나 살펴보면 우선 70%를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일반 30%를 우선 공급해서 미선정되신 분들이랑 160% 이하인 자를 같이 섞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우선 공급이나 일반 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는 해당 주택 건설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인기 지역에서는 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노부모 분양 특별 공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분양가가 이제 9억 이하인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이랑 다르게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는 8호 초과분에도 특공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자이 같은 경우는 대항 평수가 많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특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검토하시고 신청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기간은 24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도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조건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이제 직계존속 포함해서 3년 이상 가장 중요한 게 계속하여 부양을 하신 분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분양의 경우에는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보고 청약할 수가 있는데, 특별 분양에는 소형 저가주택은 모두 이제 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 공급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 다른 특별 공급이랑 차별화되는 부분이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이 경우도 유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경쟁이 있는 경우는 가점제를 적용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에서 이제 경쟁이 있는 경우에 청약 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에 비해서 노부모 부양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이 노부모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특별 공급을 잘 참고를 하시고, 이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을 미리 잘 준비를 하셔서 청약의 기회로 잘 삼으셔야 됩니다. 이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도 노부모 특공과 같이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 이제 공급이 되는데, 8호 초과분에도 공급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다자녀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이면 되고, 현재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자격을 보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이 있어야 되고, 이 경우의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 모든 특별 공급에서 유주택으로 본다는 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이 다자녀 특공의 당첨자 선정은 그 기준이 별도 배점표가 있습니다. 다가구 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해서 그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이제 배점 기준표인데, 총점이 이제 100점 기준이고, 미성년 자녀수 점수가 40점, 영유아 자녀수 점수가 15점, 세대 구성 점수가 5점, 무주택기간 점수가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가 1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가 5점, 이 총점 기준 내에서 배점 기준으로 본인 점수를 산정을 해서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세종 자유도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 70점 내외의 점수에서 결정될 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1순위고 연령이 많은 자를 2순위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특별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특별공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청약 전략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자분들은 이번에 세종자의 청약을 할 때 여러가지 청약 전략을 세밀하게 잘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84평에만 관심이 있고 특별공급에 이제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 중에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청약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공급에 이제 신청 조건은 되지만 당첨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8호 초과보다 이제 일반 1순위 청약도 동시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1순위만 청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케이스별로 점검해야 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특별공급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 중에 기관 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4평형만 해당이 되고, 다자녀 가구 특공이랑 노부모 부양 특공 같은 경우는 8호 초과분에도 일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특별공급을 신청할지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공에도 해당되고 생애 최초에도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두 개 중에 어떤 특별공급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생애 최초 특공에도 해당되고 다자녀 가구 특공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특공에 신청을 할지, 어떤 평수에 이제 신청을 할지를 미리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특별공급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이 청약할 타입을 선정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모집공고가 나오게 되면 단지 배치도나 동별 배치도, 평면들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청약할 타입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자녀 특공이나 노무부양 특공 같은 경우는 8호 초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8호 초과분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청약 예치금을 상향해서 입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특별공급 중에 두 개를 청약하게 되면 둘 다 무효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대한 부분도 간혹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예치금액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기타 시군 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타 광역시 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고,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8호 초과분에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특공을 신청하실 분들은 예치금을 상향해서 입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에 불확실한 경우 일반 1순위 청약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공급 신청은 84 타입에 이제 신청을 하고, 일반 1순위는 8호 초과분에 신청하는 케이스입니다. 특별공급 당첨에 확신을 못하고 8호 초과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전략을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8호 초과분 같은 경우도 가점제가 이제 50% 적용되고 추첨제가 이제 50% 적용되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분들이 8호 초과분에서도 확률상 유리합니다. 이런 케이스 경우도 특별공급 중에 일단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본인이 이제 청약할 타입을 잘 이제 선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이제 청약 예치금을 확인하시고 8호 초과분에 해당되는 청약 예치금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공급이랑 일반 1순위를 청약을 했는데 이 두 개 다 이제 당첨이 되는 경우는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유효 처리가 됩니다. 일반 1순위 청약은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8호 이제 초과 타입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공급을 포기하시고 일반 1순위 청약만 하셔야 됩니다. 이 세종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일반 공급 물량도 늘어났지만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물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 소득기준 완화로 인해서 신청 자격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게 예상이 됩니다. 이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청약 전략을 잘 짜시게 되면 다른 일반 청약자에 비해서는 당첨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번 세종 자이더시티 분양에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